내가 암이라고. 위암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단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들 셋 키우면서 고생만 했는데. 여보, 괜찮다. 다 잘 될 기다. 빠듯한 형편에 애들 셋 키우면서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산 끝이 아미가 항암 치료 한 번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빠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보, 내 왔다. 당신 또? 여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암 그거 요즘 많이들 걸린단다. 치료받고 나을 걱정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우울하네 만회하면서 혼자 계속 이러다가 당신 또 지난번처럼 실수하는 수가 있다. 실수?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계속 우울해하다가 당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고. 아이고. 겨우 집행유예 받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당신도 아무것도 안 먹었지? 뭐라도 먹고 기운 좀 차려보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줄게. 얼른 차릴 테니까 한술 뜨자. 하지만 아내의 우울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정신 착란 증세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빈이가 온다고 했으니까 영빈이 좋아하는 참치 김치찌개 해줘야겠다. 병원에서 웬일이지? 여보세요? 네. 네? 전이가 됐다고요? 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아유 참. 이상하네. 아까 손님이 왔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당신 오늘 기분이 좋네? 오늘 우리 빈이 온다고 해서 장도 보고 참치 김치찌개도 끓였지. 당신이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이고? 애들 올 때 다 됐지? 아직 좀 남았다. 찌개 안 넘치게 잘 보고. 알았어요. 보자.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 물건이 많이 비는데 참치랑 햄도 수량이 안 맞고 라면이랑 휴지, 생필품이 없어졌네. 이건 분명히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한데.
CCTV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 계산을 빠뜨리신 걸까요? 아니, 이 아줌마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네.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아, 이거 상습이지. 네,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간다. 거기 경찰서죠? 절도범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절도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고? 당신 또 물건 훔쳤나? 그게 나는 기억이 없는데. 당신 치매가 왜 기억을 못하는데? 어디서 신고했다던데? 요 앞에 마트.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다 아이가.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사는 낙이 있어야 안 우울하지. 위암도 모자라서 전이까지 됐다고 하고 이날까지 맨날 당신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타양에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 앞에 절도한 것도 겨우 집행유예 받았는데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여보, 나 이대로 감옥 가야 하는 거가.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네, 자 일단 김순자 씨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 씨는 마트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즉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를 범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타인 소유 및 점유 중인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절도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죠?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네. 근데 지금 김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절도를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를 또 저질렀거든요. 이러면 네. 실형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형법 제62조 단사에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 종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순자 씨가 훔친 물건을 보면요. 뭐 참치, 햄, 생필품 뭐 이런 생활형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거기다가 도벽 증상이 이제 암 진단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작정하고 물건을 훔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혹시 김순자 씨가 실형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절도죄 법정형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김순자 씨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한다면 법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아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은 그 이전에 유예된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고 이 경우 새로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굉장히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조심하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김순자 씨는 이미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네, 김순자 씨 본인도 종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과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는 일반적인 절도 범죄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적 도벽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병적 도벽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0조 2항의 심신미약 주장을 통해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병적 도벽이 인정이 된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신미약 참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심신미약이 뭐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뜻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사망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김순자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병적 도벽을 인정받아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병적 도벽이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질환의 일종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물건을 훔치기 전에는 긴장 수준이 높아지다가 훔친 이후에는 만족감, 안도감, 긴장 완화를 경험하는 증상이며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치므로 계획적이지 않고 단독으로 물건을 훔칩니다. 네. 그리고 절도의 목적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훔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병적 도벽이라는 게 질환이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형사법원에서 이런 정신 감정 신청을 좀 잘 받아들여 주는 편인가요? 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사재판은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실무상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에서 허가해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입증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감정은 신체감정과 달리 감정기관인 병원에 3주 이상 감호되어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감정 채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변호사님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병적 도벽 상태로 심신미약을 좀 인정받으셨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병적 도벽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임상진단은 강박장애, 충돌조정장애, 도벽, 기저의 우울증이었습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나 김순자 씨처럼 항암 치료에 따른 우울증과 강박증 악화로 신경증적 행동 증상으로서 도벽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자기조절 실패 증상의 양상으로 강박 행동 발현이 인정되는 경우 심신미약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좀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김순자 씨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형사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한 양형 자료로 가족들의 탄원서가 필요하고 김순자 씨 본인의 치료 의지와 반성문도 필요하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정신재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유지하면서 꼭 치유하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상대가 있는 범죄니까 이 마트 주인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소매점의 경우 이런 절도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주지 않고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김순자 씨는 이제 어떡하죠?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거라서 꼭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합의란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부여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김순자 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이게 암 전이 소식까지 들은 이후에 지금 뭔가 우울증도 심해지셨고 또 강박, 집착 등의 정신 착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은데 꼭 좀 합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고 본인도 위암이 전이까지 되어 만약 구속 소감된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생명에 위험이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트에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병적 도벽 상황, 치료 중인 점,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등을 소상히 기재한 사과 편지를 먼저 피해자에게 전달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김순자 씨가 꼭 선처를 또 구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순자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제가 그동안 병적 도벽을 원인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사건들을 담당해 보니 결국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질병인 사실을 알려 함께 치료를 해야 예후가 좋고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숨기는 것은 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씨, 용기 내셔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셔야 인신구속이라는 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